안녕하세요. 현명한 삶을 고민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400년 전 스페인 철학자가 남긴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정수를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나아가 행복을 쟁취하는 삶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냉혹하지만 현실적인 조언들을 만나볼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17세기 스페인의 예수의 신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생애와 사상은 당시 스페인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7세기는 스페인이 황금기를 지나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국주의적 팽창의 빛이 바래고 내부적으로는 위선과 부패가 만연하던 시대였죠. 그라시아는 이러한 현실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고, 개인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의 글은 이러한 시대적 고민을 반영하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위선과 탐욕 속에서도 본질적인 지혜와 윤리적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성숙과 실용적인 성공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으면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서 당대에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라시아는 니체와 쇼펜하우어와 같은 유럽의 대사상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를 평생 들고 다녀야 할 인생의 동반자라고 칭하며 직접 독일어로 번역하기까지 했을 정도이니 그 가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라시안의 현실적이고 냉철한 인간 본성 이해에 깊이 공감했으며 그의 처세술이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심오한 지혜임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니체 또한 그라시안의 글에서 인간의 의지와 권력에 대한 통찰을 발견하고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라시안의 주요 저서로는 세상을 보는 지혜와 사람을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보는 지혜는 삶의 지혜와 처세술에 대한 199개의 잠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쇠락해가는 17세기 스페인의 현실을 반영하며 위선자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세상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잠언은 짧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말하지 말라는 잠언은 침묵의 중요성과 비밀 유지가 개인의 위엄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또한 자신의 결점을 보이지 말라는 조언은 타인에게 약점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공격이나 비난을 피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잠언들은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는 지혜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대의 욕망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는 현실적인 처세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의 중요성, 적절한 거리 유지, 그리고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특히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너무 완벽해 보이지 말라는 조언은 타인의 질투심을 자극하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되 선을 넘지 말라는 조언은 권모술수에 대한 경계와 함께 인간적인 도리를 잊지 않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그의 사상은 실용적인 성공 전략과 개인의 성숙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삶의 함정과 악행을 미리 알아차리고 피하는 방법,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번드르르한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충만함과 진정한 지혜가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조언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고 세상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냉철한 조언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놀랍게도 그의 가르침은 다극화와 갈등의 시대인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유효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렵고 인간관계는 점점 더 복잡하고 피상적으로 변해가는 요즘, 그라시안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의 처세술이 담긴 콘텐츠들이 큰 인기를 끄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 본성과 사회의 작동 원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그라시안의 조언을 찾고 공유하는 것은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변치 않는 고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의 조언은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면서도 좋은 평판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처세술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현대 사회는 때로는 이타적인 모습을,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양면적인 조언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며 우리에게 유연한 사고와 대처 능력을 길러주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오늘날의 경쟁 사회에서는 더욱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단순히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장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획일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가짜 뉴스와 속임수가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의 통찰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뒤에 숨겨진 속뜻을 파악하고 아름답게 포장된 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조언하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분별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은 바로 이러한 통찰력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라시안의 조언은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그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이는 미디어에 의해 조작되거나 과장된 정보 속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라시안의 주요 조언들을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욕망에 관한 조언입니다. 그는 상대의 욕망을 파악하고 그 욕망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상대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든 개인적인 관계든 상대방의 욕망을 파악하는 것은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더 많은 책임감을 원한다면 그에게 그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친구가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원한다면 그에게 귀 기울여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더욱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욕망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속마음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는 속마음을 쉽게 감추고 신비감을 유지하라고 강조합니다. 너무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타인의 존중과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때때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적당한 신비감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관계 형성 단계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속마음을 감추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고 타인이 쉽게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성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처세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너무 착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지나친 친절이나 순종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타인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세는 개인의 자존감을 지키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넷째, 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라시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자칫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은 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매우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유효합니다. 지나친 간섭이나 기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고 개별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여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의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이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지혜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는 지혜를 갖추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라고 강조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끊임없는 학습과 성찰을 통해 길러지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라시아는 독서와 사색을 통해 정신을 단련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며 이는 곧 개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복잡한 사회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현명한 길을 찾아가는데 지혜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을 것입니다. 여섯째, 평판에 대한 조언입니다.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미움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한 번 나빠진 평판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행동과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좋은 평판은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큰 자산이 되며 이는 곧 기회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판은 개인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는 곧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직업적 성공,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거짓말을 삼가고 약속을 지키며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평판을 쌓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또한 타인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비난하는 것을 삼가고 오히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움받는 사람은 기회를 얻기 어렵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태도는 진정한 평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실성과 일관성이 평판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째, 시기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는 시기하는 사람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타인의 시기는 종종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고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성취를 지나치게 과시하거나 시기심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기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라시아는 시기심 많은 사람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기심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심 많은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그들이 공격할 만한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숨기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고 그라시아는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보존하고 불필요한 소모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시기심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는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들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행운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통찰력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측면이 강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라시아는 행운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필연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즉,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주변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다가올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행운은 더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빠른 실행력이 요구됩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다가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와 함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무모한 도전을 피하는 지혜로운 균형 감각을 강조합니다. 행운은 노력과 지혜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흔히 간과하곤 합니다. 따라서 행운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라시안의 조언이 지나치게 냉혹하고 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그의 철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의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윤리적 기준과 개인의 가치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단순히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결국 진정한 유대감과 행복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라시안의 조언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타인을 해치거나 착취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면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현명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의 가르침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취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냉혹한 조언은
400년 전의 스페인에서부터 오늘날 복잡한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 처세, 자기관리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의 조언들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한 태도를 갖추고 세상의 함정을 피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을 기를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구축하기 위한 심오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들을 통해 여러분은 복잡한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은 분명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깨달음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